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LH 특집 3탄. 제가 왜 공공기관이 많아졌는지를 1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2탄에서 LH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공공기관이 예산보다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재부나 이런 부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공공기관이 당연히 돈도 버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1조 7천억, 1조 4천억 이렇게 배당도 받아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도 회사예요. 그래서 한전이 적자가 심한데도 또 이익이 남기도 해요.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많이 사람들이 쓰면. 그래서 한전에서만 어떤 때는 6천억씩 배당을 하기도 해요. 정부가 받아요, 그 돈을.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차라리 공공성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정부가 얼마 안 되는 돈 차라리 세금으로 걷고 내고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직원들의 보수는 얼마나 돼야 될까?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면 시장형 공기업, 아까 얘기하는 뭐 한전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의 평균 연봉은 2019년 기준에 8,400만 원입니다. 준시장형 공기업도 7,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은 6,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도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 쪽은 1억이 넘고, 그리고 이제 한전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큰 공기업들은 대체로 8천만 원이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위탁지평형이라고 해가지고 가짜 석유 찾으러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연봉이 한 뭐 5천만 원 이렇게 낮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심평원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아니에요.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만 3,000명의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의 절반이 의사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약 10만 명이 넘는 의사들이 혹시 과잉 진료를 하는지 허위 진단서를 내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검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공공기관 평가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매우 막 그냥 지적을 하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있던 교수님이 저한테 살짝 하는 얘기가 저 양반 부인이 혹시 의사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할 게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저렇게 기관 자체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분의 말이 농담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연봉 이제 아셨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기업, 공공기관이 하나의 부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부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료 조직도 그렇고 일반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떤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회사가 사양산업의 그 업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없어지려고 해요. 일반 기업이라면 망해야겠죠. 근데 공공기관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혜택을 받고 있는 일반 시민이 있고 퇴직 후 일자리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소비자로서의 어떤 예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석탄에 관련된 거라든가 우리가 볼 땐 이제 탄소 중립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있잖아요. 석탄 화력발전소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긴장했다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오면 자기들의 1차 퇴출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어영부영 하다가 저기 원자력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싸움 통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그분들의 지분이 유지가 된 거죠.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 공공기관이 하는 것을 체크를 못해요. 전문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기재부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8개월입니다. 한 자리에서. 근데 공기업은 계속 그 일만 몇십 년을 하고 있잖아요. 직업도 안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용어부터 시작해서 이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막 간섭을 하고 싶어도 간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해당 부처는 알죠. 예를 들어 산자부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은 어차피 퇴직 후에 거길 또 갈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차라리 지주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SOC 관련돼서는 SOC 지주회사,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에너지 지주회사, 그리고 서비스 관련해서는 서비스 지주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SOC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LH나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이런 데가 한 지주회사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로는 이제 더 이상 많이 깔 일이 없겠지? 그럼 도로 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 건설하고 이런 친구들을 어디로 보낼까? 그러면 수자공사로 보내서 환경적인 뭘 하는 걸 해볼까? 아니면 주택을 건설하는 LH 쪽으로 보낼까? 이러면서 인력이 더 필요한 곳은 새로 뽑지 않고 기존 인력에서 좀 옮겨가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한전이나 석유공사나 가스공사나 원자력이나 신재생이 이제 막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 에너지를 줄이고 어느 쪽 에너지를 늘리려고 한다면 그쪽으로 인원을, 어차피 기술은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안에서 진짜 원자력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고 그분들의 수가 20%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력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도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자부는 역할이 점점 줄면 복지부가 늘어날 것이라면 공무원을 이동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공기업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또 서비스 관련해서도 관광공사, 공항공사, 항만공사, 철도공사 이런 것들도 당연히 서비스를 하지만 내가 철도를 하느냐 아니면 항구를 하느냐 아니면 비행기를 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스템이나 원리는 비슷하잖아요. 그분들도 그렇게 통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옥상옥이다. 회사가 있는데 또 그 위에 또 회사가 있단 말이냐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재벌 문제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재벌도 오너가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주인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단일한 소유구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나 국가지주부라는 게 있고요. 부처로 있어요, 이탈리아는. 그리고 싱가포르는 투자청이 있어갖고 아예 공기업을 투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정공사를 운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우체국이요. 최신부 공무원이 4만 명이에요. 비정규직 10,000명까지 5만 명이 근무하는데 별정직 우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동네 지나시다가 우체국이 있어. 저 우체국은 공무원들일까 아닐까를 한번 의구심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의 우체국이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위탁받아서 하는 우체국이에요. 물론 이제 임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처럼 운영이 돼서 별정 우체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이제 복지가 부족할 때 복지를 위탁하느라고 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세금으로 유지하는 것처럼 지금 우체국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공공 부분에 개혁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만큼 공기업이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일반 정부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50%예요. 일반 정부 부채 대비.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의 빚이 지금 우리나라 얼마입니까? 부채가 한 1,000조쯤 되잖아요. 거의 500조 정도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으로 있는 게 멕시코가 20%, 콜롬비아 18%, 영국으로 가면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공기업이 빚이 적거나 아예 없거나 공기업 자체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노선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진짜 기업성이 중요하면 기업으로 독립을 해서 독점하지 못하게만 하고 관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기업처럼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